이번 이슈는 단순한 관세 전쟁이 아닙니다. 1월 23일 전후 시장 방향이 갈릴 수 있는 이벤트이고, 이 결정은 XRP를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 방향을 완전히 갈라놓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왜 그런지, 그리고 왜 차트보다 정치와 제도가 중요한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번 혼란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수많은 알트코인들에게 리스크일 수 있지만 XRP에게는 왜 존재 이유로 작동하느냐는 겁니다. XRP는 투자 자산이기 이전에 국가 간, 은행 간, 통화 간 막힌 길을 뚫기 위해 설계된 자산입니다. 관세가 오르고 국경이 다시 세워지고 돈의 이동이 느려질수록 빠르고 중립적인 결제 레이어의 필요성은 오히려 커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슈는 시장이 흔들리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왜 하필 XRP인가를 다시금 묻게 만드는 사건입니다. 뉴스 봐서 아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프랑스, 핀란드, 노르웨이 등 영국을 포함한 유럽 주요 국가들에 대해 이미 10%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만약 그린란드를 획득하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 관세는 6월 1일부터 25%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트럼프는 지금 관세를 단순한 보호무역 수단이 아니라 노골적인 협상 무기로 쓰고 있습니다. 왜 하필 그린란드냐? 북극 항로가 열리고 있고 군사적 전략 가치와 해상 운송로의 중요성이 급격히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린란드는 이제 선택지가 아니라 트럼프 입장에서는 반드시 확보해야 할 전략 거점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트럼프가 이 문제에서 물러설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최근 발언들을 보면 오히려 이 입장을 더 강하고 있는데, 이 점을 절대 가볍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이번 관세 조치로 영향을 받는 연간 양자 무역 규모는 약 1조 2천억 달러, 하나로 약 1,600조 원입니다. 말 그대로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미 관세가 상당한 재정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과거 사례를 보면 인플레이션에 미친 영향은 생각보다 제한적이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관세의 영향이 초기 무역 전쟁 때만큼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시장은 아직 이 리스크를 제대로 가격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XRP와 비트코인이 이미 하락하고 있지 않느냐고요? 이 리스크가 확정되는 순간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되는 변동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장면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작년 10월 그리고 작년 4월처럼 시장이 한순간에 분위기를 바꾸며 급격한 변동성을 터뜨렸던 구간 말입니다. 그리고 이 변동성이 모두의 예상대로 아래로 향할지 아니면 리스크 제거와 동시에 위로 튈지 모든 것이 유럽의 대응에 따라 곧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겉으로 보면 유럽 관세 이야기네, 그린란드가 코인이랑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슈는 모든 코인에 똑같이 적용되는 뉴스가 아닙니다. 특히 XRP에는 훨씬 더 직접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관세가 무슨 XRP랑 상관이 있냐고요? 바로 그 연결고리를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관세 전쟁이 커진다는 건 단순히 물건값이 오르는 문제가 아닙니다. 세계 무역이 다시 블록화되면서 국가 간 결제와 자금 정산이 점점 더 느리고 비싸지는 구조로 돌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먼저 막히는 게 바로 국경 간 결제 레일입니다. 지금까지 국제 무역은 달러 기반 은행 네트워크에 의존해 왔지만 관세, 제재, 정치 리스크가 커질수록 이 구조는 점점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XRP가 다른 코인들과 갈라집니다. XRP는 가격 상승을 전제로 설계된 자산이 아니라 은행, 기관 간 국경 간 결제를 빠르고 중립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결제 레이어로 설계된 자산입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클래리티 법안 역시 이 지점을 건드립니다. 증권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결제, 정산 인프라로서 디지털 자산을 어떻게 제도권 안에 편입시킬 것인가가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관세와 지정학으로 기존 결제 구조의 비효율이 드러날수록 은행과 정부는 대체 결제 레일을 고민할 수밖에 없고, XRP는 바로 그 시나리오에 가장 직접적으로 포지셔닝된 자산입니다. 그래서 이 이슈는 단기적으로는 시장 전체의 악재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XRP가 왜 존재하는지, 왜 지금까지 규제의 한복판에 있었는지를 다시 설명해주는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요즘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게 바로 클래리티 법안과 코인베이스를 둘러싼 노이즈입니다. 최근 코인베이스가 이 법안과 관련해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데 핵심은 단순합니다. 스테이블을 예금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느냐, 그리고 보유만 해도 이자를 주는 구조를 제도권에서 인정할 수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이건 사실상 해결되기 어려운 갈등입니다. 왜냐하면 정부와 은행 입장에서 그 구조를 허용하는 순간
기존 금융 시스템의 근간인 소매 예금이 직접적으로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이해관계의 문제고 어느 한쪽이 완전히 만족하는 결론이 나기 어렵습니다. 반면 리플과 XRP는 이 지점에서 전혀 다른 위치에 있습니다. XRP는 예금을 대체하려는 자산이 아니라 은행과 기관이 기존 시스템을 유지한 채로 국경 간 결제와 정산을 효율화하기 위한 도구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즉, 은행의 돈을 빼앗는 구조가 아니라 은행이 써도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클래리티 법안이 가려는 방향, 즉 디지털 자산을 제도권의 결제, 정산 인프라로 어떻게 편입시킬 것인가라는 질문에 가장 정면으로 맞닿아 있는 쪽이 바로 리플입니다. 코인베이스가 겪는 이 노이즈는 단기적으로는 시장을 흔들 수 있지만 구조적으로 보면 이 문제는 XRP의 역할을 오히려 더 또렷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리플의 제도권 편입은 갑작스러운 호재가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예정돼 있던 흐름에 가깝다고 보는 게 더 현실적입니다. 그리고 이번 관세 분쟁 관련해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할 중요한 일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1월 19일부터 23일까지 열리는 다보스 포럼입니다. 글로벌 정치금융산업의 핵심 인물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이 기간 동안 이번 관세 사태에 대한 물밑 협상과 메시지 조율이 집중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의 방향성은 빠르면 1월 23일 전후로 윤곽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어떤 투자 판단을 하든 23일 다보스 포럼의 결과를 보고 판단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지금 시장은 무얼 하기보다는 관망을 해야 할 때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중요한 일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가뜩이나 관세를 쇼하는 것도 머리 아픈데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JP모건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이유는 JP모건이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디뱅킹했다는 주장인데요. 디뱅킹은 은행이 정치적, 규제, 리스크 판단을 이유로 개인이나 기업의 계좌, 금융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차단하는 행위입니다. 단순히 트럼프 가족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번 이슈는 다시 한번 암호화폐로 연결됩니다. 이 이슈의 본질은 간단합니다. 은행이 마음만 먹으면 정치적 이유나 성향 때문에 내 돈을 맡아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인식하기 시작하는 순간 기존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신뢰는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사실이죠. 반면 암호화폐에서는 이런 디뱅킹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개인이 곧 자기 자신의 은행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흐름이 단기적인 정치 뉴스가 아니라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는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더해 일론 머스크는 X가 글로벌 금융 시스템이 될 수 있다는 발언까지 던졌고 돈을 처리하는 가장 효율적인 데이터베이스로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이 핵심 기술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점점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전체 그림을 봐야 합니다. 관세, 지정학, 금융 시스템에 대한 불신, 그리고 암호화폐. 이 모든 흐름이 겹치는 지점에서 클래리티 법안과 그 뒤에서 벌어지는 로비 전쟁이 등장합니다. 겉으로 보면 규제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금융 패권을 둘러싼 아주 노골적인 힘겨루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싸움은 누가 이기느냐 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금융 시스템의 일부가 되느냐 아니면 계속 외부로 남느냐의 싸움입니다. 관세, 유럽의 대응, 디뱅킹 논란, X의 금융화, 그리고 클래리티 법안까지 이 모든 불확실성이 지금 시장 위에 겹겹이 쌓여 있고 그래서 시장은 위로는 막혀 있고 아래로는 천천히 무너지고 있는 아주 불편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분석입니다. 이렇게 시장을 바라보셔야지 차트에 선 찍찍 몇 개 그어놓고 이래서 하락 중이다, 이래서 상승 중이다 이런 단편적인 해석은 이제 그만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지금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건 차트가 아니라 정치와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런 혼란의 시대에서 살아남은 자산은 언제나 시스템을 연결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XRP의 가치는 단기 가격에 있지 않습니다. 글로벌 금융이 다시 짜여지는 과정 속에서 왜 이런 자산이 필요했는지가 증명되는 데 있습니다. 지금은 소음이 큽니다. 하지만 소음이 걷히는 순간 어떤 자산이 구조의 중심에 서 있었는지는 생각보다 명확하게 드러날 겁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